저희가 다뤄봤던 프로젝트 중에 가장 작은 크기를 뽑아봤어요. 가로 세로가 3m 곱하기 3m입니다. 이런 방일수록 이 동작 공간들을 겹쳤을 때 공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하 여러분, 오소장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자녀방 영상 컨텐츠를 2편이나 찍었었는데요, 댓글들에서 좀 다른 의견이 있다고 우리 마케팅팀에서 저한테 이 취합해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집 방은 이거보다 더 작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론들이 많아서 제가 이번에 더 작은 방을 가지고 솔루션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룸이라고 하는 브랜드 잘 아시죠? 이번에 저희가 일룸과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컨텐츠를 만들 때 인터넷에서 좀 많이 팔리는 그나마 후기가 많은 제품들을 적용해서 제가 솔루션들을 많이 알려드렸었는데요. 근데 그 댓글 중에 이 제품들이 어디 거냐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저희가 그 제품들을 하나하나 다 사서 직접 사용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검증이 좀 덜 돼서 이걸 알려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일룸은 굉장히 탄탄한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방 넘버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에 걸맞게 굉장히 전문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가구를 개발할 때 한국의 공동주택이라고 부르는 아파트의 이런 평면도라 그러죠. 표본 조사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했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인정하는 실력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룸 가구는 무화공간 현장에서 굉장히 자녀방에 많이 적용되는 가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시리즈 중에 뉴트라고 하는 신제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제품이다 보면 좀 많은 기술들과 고민들이 적용됐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제가 뉴트 시리즈를 가지고 자녀방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선택한 이유가 굉장히 모던해요. 중학생부터 대학생 때까지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설계를 하기 전에 꼼꼼히 제품을 봤었는데 얘가 또 모듈형으로 굉장히 고민을 해서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조합을 통해서 우리 공간에 맞는 괜찮은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이 무화공간은 공간 설계의 기본 논리를 되게 설명을 많이 드리잖아요. 왜냐면 나는 전 국민이 디자이너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동작 공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동작 공간은 어떤 공간에서 특정한 행위, 동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을 동작 공간이라고 그럽니다. 방이라고 하는 곳에는 3가지의 최소 구성 요소가 들어가야 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뭘까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잠을 자야 되니까 침대, 그리고 작업이든 뭔가 워크스페이스가 필요하니까 이거를 책상이라 부르죠. 보통 데스크라 부르기도 하는데 책상이 하나 필요할 거고, 그리고 책 같은 것도 수납해야 되니까 책상과 책장은 세트겠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옷장입니다. 내 방에서 씻거나 옷을 환복하거나 옷을 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제가 각각의 동작 공간의 치수값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침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진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이렇게 서 있다가 우리가 눕는 행위를 하죠. 방향은 상관이 없어요. 끝선에부터 500 정도, 50cm 정도를 최소한의 동작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책상은 여러분 어떨까요? 책상은 의자를 빼서 내가 진입하고 다시 의자를 당겨서 앉는 행위가 필요하겠죠. 이 공간을 900 정도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옷장. 옷장은 한 통이라 부르는 옷장의 이 치수값 때문에 문짝의 크기가 결정되는데요. 보통 이 문짝 하나의 크기가 400에서 450 정도가 돼요. 그럼 문을 이렇게 열고도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게 5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문짝 400,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공간 500 하면은 900 정도가 옷장 앞에 우리가 확보해야 될 최소한의 동작 공간인 거죠.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방으로 진입하려면은 배구부라는 구멍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여기에 방문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가 딸려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미닫이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얘를 동작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발코니 문 같은 경우에는 500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우리가 문을 여닫고 진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은 문틀 빼고 방문짝의 크기가 830에서 850 정도를 보통 적용을 하는데, 근데 사람이 문을 열고도 서 있을 수 있는 뒷공간이 필요하겠죠. 요걸 합쳤을 때 1300에서 1500 정도의 또 공간이 필요합니다. 방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원 형태로 작동되는 여닫이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치수가 작아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방이 크면 이 동작 공간을 고민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 아무 때나 놔도 기능 부분이 다 만족되기 때문에 실제로 크기가 필요가 없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뤄볼 이 공간의 크기가 3.3m에 3m, 그리고 3m 바이 3m, 되게 좀 작은 사이즈의 방이잖아요. 이런 방일수록 이 동작 공간들을 겹쳤을 때 공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저는 효율적인 공간 설계의 기본 논리라고 이 개념을 늘 인지하고 있고 공부를 했고, 그리고 우리 임직원들한테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개념을 좀 머리에 넣어두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재미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일룸의 뉴트 시리즈 제품 가지고 방을 배치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도 표본조사를 되게 좀 많이 했습니다. 좋은 정보를 좀 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는 벽장이 있고 발코니가 있는 경우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발코니가 있는데 벽장이 없어서 옷장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스도 되게 많더라고요. 벽장도 없고 발코니도 없는데 방이 3x3, 3m x 3m, 좀 아주 작은 사이즈죠. 이렇게 조금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방식을 채택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벽장도 있고 발코니도 있는 경우에 그 사이즈가 얼마냐? 가로가 3.3m, 3.300, 그리고 세로가 발코니 빼고 3m 정도. 그러니까 발코니는 일부러 계획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 용도로 쓰실 것 같아서. 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거를 반침이라고 많이 불러요. 반침은 창고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옷장을 많이 집어넣죠. 현대에 와서는. 그래서 요거를 벽장이라고 저희가 명명했습니다. 이 지금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이 벽장이 방에 빌트인 돼 있듯이 안으로 쏙 들어가 있다 보니까 1200에 600 정도 되는 옷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방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옷장이 굳이 저희가 따로 둘 필요가 없으니까 공간에 개방감이 있는 그런 또 효용도 있습니다. 첫 번째 배치는 이 침대가 출입구 방향에서 가장 대각선으로 멀리 있는 구조입니다. 전용 공간을 설계를 할 때는 잠자는 공간, 내가 가장 취약한 상태일 때의 공간을 출입구에서 가장 멀리하는 배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카페 같은 거 갔을 때 출입구 앞에 잘 안 앉으시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앉죠? 가장 구석에서 내밀하고 조용한 곳으로 찾아 들어가게 되어 있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심리적인 관점이 있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났을 때 자연스럽게 반대편은 뭐가 들어와야 될까? 책상과 책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 배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지금 발코니가 있잖아요. 그럼 발코니로 가기 위한 통로도 확보가 돼야 돼요. 위에는 옷장, 아랫부분은 이 양분화해서 책상과 침대가 놓여주는 좀 담백한 구조가 저는 굉장히 좋은 레이아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구조를 가지고 제가 여러 아이템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침대 같은 경우에는 뉴트 시리즈에 들어가 보시면 침대 헤드홀 부분에 좀 높게 이렇게 패널이 만들어져서 수납장이 있어서 수납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있고 지금 적용된 것처럼 좀 낮게 만들어져서 헤드월의 기능만 하는 그런 구조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룸이 학생방을 굉장히 많이 연구했다는 걸 느꼈던 게 기본 구조가 무조건 수납형 침대들밖에 없어요. 서랍을 측면에서 뽑는 방식, 그리고 짧은 단면에 이쪽에서도 뽑는 방식이 있고 매트리스 아랫부분에도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작은 방에서 수납이 부족하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설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계획안에서는 이 발코니로 나가는 창이 있기 때문에 수납장이 높은 개념보다는 좀 낮은 헤드홀 타입을 적용을 했습니다. 좀 개방감을 조금 더 가져가겠다는 의미겠죠. 방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침대와 이 책상 부분이 좀 굉장히 가깝게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시험 칠 때 공부하다가 10분만 자야지 하면서 침대에 눕는 순간 그날 시험 망한 건 아시죠? 침대의 용도와 책상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살짝 공간적으로 좀 차폐를 하고 싶다 했을 때는 파티션이나 이런 장으로 약간 공간을 분리하는 게 되게 효용이 있다고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요 뉴트 시리즈 중에 파티션 책장이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길이가 1400이고 두께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책이 딱 한 권 들어갈 수 있는 230폭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수납과 책장도 쓸 수가 있고 침대와 책상을 분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더 좁은 경우도 있죠. 공간이 더 협소한 경우에는 또 사이즈별로 있습니다. 패널로 침대 공간과 이런 책상 공간을 분할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죠? 책상 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책상 하나만 가지고는 기능을 다 할 수 없겠죠. 왜냐, 수납을 해야 되니까 책장도 좀 있어야 될 거고 필요하다면 책상에 딸리는 또 서랍장도 하나 필요하겠죠. 발코니 샤시가 있는 이 벽 쪽으로 6단 책장이라 부르는 800 사이즈의 책장을 먼저 세웠고요. 책상은 제가 여기 서재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은 요거를 지금 적용을 해놨어요. 이유가 지금 이 형태 자체가 측면에도 약간 패널이 있고 전면에도 패널이 있는데 약간의 수납장들도 겸해 있어요. 그랬더니 펜슬 같은 걸 넣어두기도 좋고 모니터 화물도 거치할 수 있는 어떤 요런 구조들이 있더라고요.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굉장히 효용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요걸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계상으로 보면 제가 측면에다가 3단 서랍장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책상에 이 측면이 좀 바로 보이는 게 제가 좀 부담스럽기도 해서 수납 겸 약간의 차폐 겸 지금 3단 서랍장 이렇게 패널이 있는 타입을 제가 적용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내용이니까 제가 좀 동작 공간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한 번 더 해석을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 책상과 침대 사이의 공간이 있죠. 첫 번째는 발코니로 가기 위한 통과 동선으로 사용이 한 번 되죠. 두 번째, 책상에 앉기 위해서 의자를 당기고 사람이 앉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책상의 동작 공간으로 사용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또 반대편엔 뭐가 있죠? 지금 파티션 책장이 하나 들어있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손을 갖다 대고 물건을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그 동작 공간으로 사용이 돼요. 자, 이 책상과 침대 사이에 있는 공간 하나가 벌써 이 세 가지의 동작 공간을 겸하고 있는 거예요. 옷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침대로 진입하기 위한 동작 공간과 옷장을 사용하기 위한 동작 공간이 두 개가 겹쳐 있죠. 그리고 또 문을 열었을 때의 도어가 열리는 동작 공간이 지금 책장 끝달까지 딱 맞게끔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평면도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공간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고 단순한 구조가 저는 굉장히 힘이 있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배치는 내 방 안에 책상이 좀 더 많이 필요한 분들, 데스크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배치입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좀 다른 책상을 적용을 했죠. 스크린형 책상이라 부르더라고요. 형태가 책상 뒤에 이렇게 패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게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이 지금 만들어 놓은 액세서리 중에 이렇게 이 패널에다가 거치할 수 있는 태블릿 같은 걸 세울 수 있는 이 하드웨어가 있더라고요. 원격 수업할 때 굉장히 태블릿을 활용한다고 하니 그런 관점에서 이 책상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구조 같은 경우에는 1400, 1200 두 개를 배치했더니 굉장히 넓은 이런 워크스페이스가 생겼죠. 우리 회사에서 영상을 편집하시는 이분처럼 모니터를 좀 많이 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녀방 설계할 때 꽤 많은 요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가 선생님이 좀 방문해서 공부를 좀 봐줘야 되는데 이거를 공용부에 있는 식탁에서 하다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녀방 안에 책상을 좀 두 개를 배치해서 선생님이 옆에 앉아가지고 좀 공부 봐주고 할 때 그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 계획안은 나는 책상은 이렇게 넓게 필요하지 않은데 옷장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하세요. 왜냐, 전용 공간이 자녀방이라고 하는 곳이 연령대가 좀 다양하잖아요. 이제 대학생이 된 분들은 책상보다는 나는 좀 이제 멋도 좀 내고 해야 되니까 옷장이 많이 필요한 분들한테 유용한 배치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책상에 있었던 그 자리 공간에 뉴트 시리즈 보면은 2단 서랍 옷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이즈가 800에 600 정도 되는데 이놈을 이 벽에다 붙이고, 그리고 책상에 1400짜리가 들어가고 이제 책장이 또 들어가죠. 이 전체 3000이라고 부르는 이 전체 치수에서 공간이 좀 뜨게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인트장이라고 해서 이것도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290 곱하기 290 정도 되는 약간 정사각형 형태의 이런 오픈장인데요. 요거를 제가 교차 배치를 해가지고 틈새 수납으로 만들어 봤어요. 공간도 좀 완결해 보이면서 수납도 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요 칸칸에다가 사실 뭐 가방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것도 액세서리 같은 것도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대학생분들이나 또 관련 학과학생들한테는 좀 유용한 배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포인트장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컬러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좋아하는 컬러를 잘 배치하면은 뭐 톤 매너도 좀 재밌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침대부와 이 책상부가 지금 바뀐 배치를 제가 여러 가지 옵션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를 얻었으면 또 하나를 내어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문을 열었을 때 침대가 바로 보인다는 거, 내가 잘 때 내 모습이 바로 보인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침대를 헤드월을 반대로 돌려서 침대에 누운 진입 동선 자체를 발코니 나가는 출입구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침대를 바꾸는 이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문 열고 들어왔을 때 헤드월이 좀 막고 있으니까 공간은 좀 차폐가 되고 분할되어 보이지만 좀 답답한 느낌이 들 수는 있겠죠. 이것처럼 뭐가 맞고 틀리다가 아니고, 사실 우리 자녀들이나 이 방을 쓰시는 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좀 다양한 배치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 옵션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난이도를 조금 올려볼게요. 방 크기는 가로가 3300에 세로가 3000 사이즈의 방입니다. 대신에 벽장이 없어요. 그럼 이 옷장이라고 부르는 애가 이 방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거기 플러스로 발코니가 붙어 있으니까 발코니를 진입하는 동선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구조에서는 침대의 위치가 무조건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 지금 옷장이 들어가야 되고 책상과 책장이 쭉 나열돼야 되는데, 문을 열었을 때 문 바로 앞쪽으로는 이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긴 벽을 면하고 있는 곳에 옷장과 책상, 책장 공간들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계획안을 보시면은 2단 서랍 옷장이라고 하는 이 옷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똑같이 포인트장이 하나 들어가고 1400 책장이 들어가고 800짜리 책장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 팁 하나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이 뉴트라고 하는 시리즈 중에 높이에 대한 모듈 값을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5단이라고 부르는 키 높은 장이 있고 6단이라고 부르는 키 높은 장이 있는데, 5단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1720이에요. 그리고
6단 같은 경우가 2055라고 하는 높이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들어왔을 때 방의 일체감을 위해서 높이 값을 맞추는 게 굉장히 효용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모델링에 적용된 것도 이 책장도 높이가 6단이라 부르는 2055고 포인트장도 마찬가지고 옷장도 2055입니다. 그래서 높이 값이 일렬로 쭉 맞춰지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되게 안정되어 있는 그런 감정을 줍니다. 그리고 이 침대가 너무 리얼하게 방문 열었을 때 바로 보이는 게 싫다는 분들, 이전 배치랑 똑같이 헤드월을 도어 쪽으로 이렇게 바꿔서 좀 내밀한 구조로 가져가실 수 있는 또 그런 배치가 나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난이도가 좀 높은 케이스죠. 저희가 다뤄봤던 프로젝트 중에 가장 작은 크기를 뽑아봤어요. 여기 사이즈가 얼마냐? 가로 세로가 3m 곱하기 3m입니다. 그럼 여기 안에는 지금 침대, 옷장, 책상부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구조이죠. 그리고 여기는 발코니가 없어요.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발코니 공간에 수납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좀 뭐 대학생이나 이론방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좀 조그만 이런 철제, 의자나 테이블 같은 걸 놔서 또 카페 같은 또 내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기도 하거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도 없는 구조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로 나가기 위한 그 동작 공간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수납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 배치에서는 무조건 문 앞에 침대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배치에는 유트 시리즈 중에 좀 다른 배치를 적용해봤습니다. 여러분한테 여러 옵션을 좀 드리고 싶어서 책상 앞에 이렇게 키 큰 수납장이 붙어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아까 발코니로 나가는 동선 부분에 제가 니은자 형태, L자 형태의 수납 구조로 있는 거를 선택을 했고, 이 상부의 책장은 오픈형과 이 도어가 달린 형태 중에 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창문에서부터 보면은 수납 공간이 400 그리고 1200 책상 그렇게 배치를 했어요. 책상 전면에 수납 공간이 이렇게 부착되다 보니까 수납이 많아지는 장점은 있으나 아까 침대의 측면에다가 세웠던 파티션 장을 포기해야 되겠죠. 지금 설계안처럼 전면에 장이 쫙 들어가는 게 수납의 총량은 훨씬 더 많습니다. 책상하고 침대 간의 거리가 굉장히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설계치수상으로 이 공간의 크기가 얼마냐? 1010 정도 나옵니다. 근데 1000 정도 보면 되겠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책상이라고 하는 공간의 동작 공간은 900 정도면 쓸 수는 있다. 뭐 넓으면 좋겠으나 우리는 지금 작은 방을 다루는 거니까. 그랬을 때 단점으로는 이 책상에 앉아있다가 침대로 점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으니까 아까 파티션 중에 이렇게 판때기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단 파티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면은 약간 침대 공간과 우리 책상 공간을 약간의 구분을 지을 수 있다. 이제 뭐가 남았을까? 옷장을 적용을 해야 돼요. 이 옷장이 재밌는 게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코너에 딱 꽂을 수 있도록. 그래서 책장하고도 연결이 되도록 지금 600짜리 오픈 수납장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기역자로 꺾이면서 문짝이 지금 이렇게 여다지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오픈장 600짜리가 있고 이 두께 값은 책상 앞에 붙어 있었던 수납장이랑 또 두께가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일체감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지금 또 옵션을 추가해 놓은 게 이 옷장의 옆구리 부분에 이 사이드장을 부착할 수 있도록 이 모듈 값을 딱 맞춰놨는데 이게 행거형이 있고 화장대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마치고 오면은 교복을 대부분 의자에 던져놓거나 막 던져놓잖아요. 침대에 던져놓거나 엄마들이 맨날 정리해주고. 그래서 들어왔을 때 교복이나 자주 입는 외투들을 약간 이렇게 이 측면으로 좀 몇 개를 걸어놓으라고 행거 형태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좀 디테일해요. 저 이거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이렇게 가방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 가방은 책상 옆에 걸어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을까라고 봤더니 요즘에 학생들이 뭐 집집마다 다르긴 하지만 학원을 많이 솔직히 다니잖아요. 학원마다 학원 가방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원 가방들을 쫄쫄이 넣었을 때 굉장히 한눈에 보기도 쉽고 들고 나가기도 좋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모르는 어떤 그 교육열의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걸 수 있는 옵션도 있었고 화장대형이 있는데요. 요거는 여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대형 같은 경우에는 또 거울도 달려있고 화장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좀 재밌게 쓸 수 있다. 그리고 L자형 수납장 옆으로 제가 수납장 모듈을 하나 더 붙여놨는데 실제로 발코니가 있었다면은 요 수납장에 놓여지는 공간이 발코니로 나가기 위한 동선이 됐었겠죠. 근데 우리는 발코니가 없다 보니까 제가 그 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수납장을 하나 더 모듈을 맞춰 넣었습니다. 자, 이 평면에서 이제 두 번째 배치를 또 말씀드릴게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임직원들이 낸 아이디어인데요. 실제로 공부를 가장 많이 할 때는 그래도 이 워크탑이라고 하는 부분이 1400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레이아웃에는 책상이 1200이 들어가야지만이 이 기역자 코너장에 다 모듈이 완성되는 구조예요. 근데 나는 무조건 1400 넓은 책상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배치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면 아까 똑같이 창가 쪽에는 이렇게 L자형 구조로 쓴 수납장이
400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책상을 1400짜리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가 뭐가 들어갔느냐, 벽쪽으로 2단 서랍 옷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사이 좀 뜨는 공간이 있죠. 여기다가 저희가 아까 포인트장이라 말씀드렸던 여기 한 290 정도 되는데 요걸 하나 집어넣었더니 좀 위계값도 맞으면서 1400짜리 책상을 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요 배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거보다는 약간 개방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 번째 이 계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대학생이거나 이제 좀 나이가 좀 있으신 자녀분들 이런 경우에 만들어질 것 같은데, 굳이 나는 이렇게 내 방 안에 수납이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다, 대신에 나는 좀 담백하고 넓은 공간을 원한다, 이분들한테는 이 배치가 괜찮을 것 같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창가 쪽에 이 600짜리의 책장이 들어가고, 책상도 그냥 단순하게 생긴 600짜리 책상, 요 뉴트 시리즈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포인트장이라 부르는 요거를 교차 배치를 하고 색깔대가 좀 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2단 서랍 옷장 하나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제가 왜 600을 강조드렸냐면은, 자 보세요. 자, 문 열고 들어와서 봤을 때 이 옷장과 포인트장과 책장이 높이도 똑같고 이 깊이도 똑같아요. 약간 제작 가구 형태의 느낌이 딱 나서 굉장히 담백하고 심플한 느낌을 줍니다. 책상 앞쪽에 수납장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책상과 침대의 공간이 좀 넓어졌죠. 아까 파티션 장을 쓰면 유용하겠죠. 그래서 파티션 장을 딱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좀 개방감과 좀 깔끔함, 이런 미니멀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거 저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집중형 이런 워크스페이스 공간입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들어왔을 때 책장을 아예 없앴죠. 없애고 1400 책상과 그리고 아까 침대에 들어갔었던 요 파티션 장을 제가 응용을 좀 해봤어요. 파티션 장을 창가 쪽에 배치를 하고, 책상을 스크린 타입을 선택하시면은 그 뒤에 패널이 위에 높이값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이게 딱 정렬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아까 우리 침대와 책상 공간을 분리하는 파티션 장을 뒤에다가 배치를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디귿자형 배치가 됐죠. 여러분, 이게 오피스 업무 공간 설계할 때 실제로 그 임원실이라든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이런 업군을 가진 자리 배치를 할 때 이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이 둘러싸고 있죠. 이 수납과 이 공간 자체가. 그래서 이 디귿자형 배치를 집중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빠져있죠? 책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책장을 아까 포인트 장을 놨었던 그곳에다가 600짜리의 책장을 이 옷장 옆에 딱 붙였더니 책장도 확보가 됐습니다. 우리가 주요 기능이 다 확보가 된 거죠. 그리고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아파트가 오래돼서 단열이 너무 취약해서 창가 쪽에 뭘 두는 게 너무 힘들다는 분들이 굉장히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게 결국 침대와 책상 부분이거든요. 얘들을 창가 쪽에서 멀리하는 배치를 제가 하나 그려놨는데,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나마 좀 이렇게 우풍이 들거나 추운 구조에서는 머리가 상반신이 좀 덜 추우니까 저는 괜찮은 구조이지 않나. 왜냐면 또 우리가 있는 환경에서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배치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요 배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가 자녀방 1, 2편 만들 때 사용했었던 그 방 크기입니다. 가로가 3015 그리고 세로가 4170이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큰 방이죠. 요 방에 제가 이 일루멘 뉴트 시리즈를 한번 작정하고 배치를 해봤더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구조가 나왔어요. 침대가 있고 L자형 수납장과 책상, 그리고 오픈장, 그리고 옷장까지, 멀티장까지 충분히 조합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요번에 이 일룸 뉴트 시리즈의 장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납장의 두께값을 다 맞춰놨다는 거, 그리고 높이값을 다 우리가 맞춰놓다 보니까 마치 엄청 공들여 만든 제작가구 형태가 납니다. 제작가구를 우리가 왜 만들까? 공간에 꼭 맞게 만들어서 이 공간의 완결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시스템이고 가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설계하면서 찾아보니까 좀 놀라웠던 게, 책상 다리에 전선 배선 캡을 내장시켜 놨다든지 선이 안 보인다는 얘기겠죠. 내장형 멀티탭들, 그리고 침대의 간접 조명, 충전 USB 포트까지 되게 필요한 요소들을 잘 집어넣어놨어요. 제작 가구로 만들어도 이 가격에는 이 퀄리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섬세함들이 저는 디자인의 완성도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동의가 많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가 굉장한 다양한 필요에 의거한 배치를 보여드렸죠. 이 배치들 중에서 우리 가족, 우리 자녀의 특성에 맞게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잘 발췌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후속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거 없을까요? 우리 아이 방은 이것도 안 된다, 더 희한한 배치다, 더 작다, 이런 게 있으시면 메일로 좀 보내줘 보세요.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